개마소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요. 얘기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좀 말을 줄였는데요. 김은경 교수님, 지난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4강 안에 누가 들 것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아니면은 나경원 의원이냐라고 했는데 예상으로 하셨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4강에 들 것이다. 네? 저 안철수 의원. 저는 그거는 이제 접니다. 평론가님 그렇게 하셨고 탄핵 찬성의 의견들이 안철수에게 표를 줄 것이다라는 이유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떨어진 나경원 의원 이제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큼 또 안철수 후보가 또 선전할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좀 눈에 띄게 보였던 전략들이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다 라고 해서 드럼통에 들어가는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까지도 불사했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 이미지만 망치고 오히려 저는 그 연출이 역효과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 성공한 거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의 전략은 중도층, 합리적 보수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잘못된 전략을 구사한 것이 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김문수 홍준표가 반탄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한동훈을 잡으러 나왔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저는 이 소위 친윤 쪽의 지지자들을 붙잡지 못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한덕수의 변수, 한덕수 대행의 변수가, 그럴 거면 김문수를 오히려 찍어줘서 김문수를 4강, 2강에 올려서 최종 후보가 되게 하자. 그래서 나중에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 소위 이 지도층의, 국민의힘 지도층의 의견이 반영돼서 결국 나경원의 표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뒤늦게 출마 선언도 했고, 선언은 빨리 했지만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는 좀 뒤늦게 나오게 됐고, 준비가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마다 나와서 자기의 이미지를 오히려 저는 실투시켰다. 더군다나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나왔겠습니까? 결국엔 당권을 잡으려고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밀림으로 해서 당권은 고사하고 본인의 이미지만 상당히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고요. 평론가님, 어쨌거나 지금 4강 안에 들어간 게 김문수, 홍준표,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 둘, 그리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국민의힘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해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좀 이 앞으로 그 경선 과정 국민의힘 잘 봉합되거나 일사불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일사불란할 수가 없죠. 또 일사불란해서도 안 되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당의 미래를 놓고 말 그대로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지. 지금 뭉치자해서 어떻게 뭉칩니까? 그런 걸 중요한 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관심은 홍준표 후보가 저는 이제 1등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하고 싸워가지고 결선에서 이길 것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변수가 생겼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장박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만 단일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안철수도 단일화 안 된다. 한동훈은 말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조직적으로 당이 2차 경선에서는 김문수를 밀겠구나. 그래서 김문수 가져는 안 될 텐데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단일화 하겠다고. 자, 이러면은 이제 판세가 2차 경선은 당원이 50%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고요. 민주당 지지자 빼고. 그리고 1차 때보다도 더 당심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심은 당의 의원들, 당 지도부,
특히 예.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말하면은 2차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홍준표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높고 예. 반윤 이번에 또 확인된 이른바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른바 찬탄파의 여론 당내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운 50% 들어와 버리니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좀 모아지지 않겠는가. 역량의 문제보다도 차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한동훈, 왼쪽에서는 홍준표로 가닥이 잡혀서 1, 2등으로 결선 투표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덕수와 원샷 경선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1등이 된다는 거죠. 1등이 되고 네. 또 다시 한덕수와 다시 또 그렇죠. 원샷을 한다 이거죠? 한덕수 대행은 이달 한 말 정도에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교수님은 어때요? 2차 경선부터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의 여론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와 홍준표가 유리한 구도다라고 판세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두 가지의 최근에 보여준 이 사건 안철수가 4강에 올라간 것 그리고 헌재의 파면 결정에 오히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조용해졌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추세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자연스럽게 절연을 하고 있고 윤 어게인당이 왜 다시 그 출마 선언을 제대로 이 창당을 못했겠습니까? 분위기라는 게 저는 이미 이제 과거가 됐다. 그리고 탄핵은 파면은 당연한 거였다라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분위기가 저는 이번 1차 경선에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우리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찬탄이냐 반탄이냐가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와 겨룰 때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느냐 즉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김문수와 홍준표는 중도 확장성이 없는 후보다. 예. 더군다나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격적인 뭐 1대1 토론이라든가 최종 가는 과정에서 명태균 리스크와 그동안 보여줬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 꼰대적인 모습이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홍준표 후보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티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후보로 본선 나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준표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할 것이다. 완전히 갈리시네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할 것이다. 그건 예. 지금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합리적 선택들이 결국에는 탄핵을 찬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적지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을 한동훈으로 지적하는 경우는 아마 제 경인방송에서 우리 교수님이 1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투표는 열어봐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1등은 홍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뭐 아니라 아까 뭐 얘기하시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지금 여기 홍준표 전 시장이 후보가 유력하다 했는데. 명태균 리스트 그거 언론에서 물어볼 때마다 굉장히 강한 그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회피하거든요. 그거 너무 뇌피셜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련된 최측근 최모 씨가 그 출국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관련이 있으니까 뭐 이리서 나갈 수도 있죠. 뭐 대선 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명태균 리스트는 명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 오세훈 시장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도 있겠지만 저는 명태균 관련설도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홍준표의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명태균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역행하는 대통령의 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이 너무 꽝이에요. 지금 뭐 여러 프로그램이나 뭐 코믹 프로그램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저걸 보고 이 젊은 20, 30, 40대의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그런 언론을 대하는 또는 상대를 대하는 그런 너무 거침없는 예의 없는 모습들에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인성이 바닥인.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는 더하면 더하지 덜해질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막무가내식.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그냥 거침없이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이런 예. 태도, 인성, 예. 언론에 대한 자세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음 대통령감으로는 정말 아니다라고 예. 보통의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저기 평론가님 네. 맞습니까? 네, 김웅 교수님 얘기 맞는 거죠. 대통령을 태도, 인성, 예. 품격, 이론, 수준, 철학 다 하면은 손학규가 벌써 대통령이 됐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 2번이나 했죠. 근데 그게 안 만난 얘기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건 상관없다. 벌써도 우리나라가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태도 보고 못 뽑았습니까? 예. 인성 보고 못 뽑았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홍준표 후보가 아니 1등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걸 보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중요하죠. 태도, 인성, 품격 말하면은 안철수는 지금 대통령 돼야 되겠네요. 안철수 대통령님. 그러니까 우리 특히 예. 보수들은 예. 태도, 인성, 품격을 안 봐요. 우리가 진영 대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제일 거칠게 공격하는 사람을 뽑아왔어요. 예. 너무 오버하니까 잘리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 대통령 된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예. 보수는 그렇게 뽑은 거예요. 제일 문재인 정권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네. 인성을 잘 모르니까 예. 품격도 뭐 어떤지 모르니까 뭐 좋아 보이니까 예. 뽑은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 인성, 품격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는 정치 지도자는 그 정도 돼야 된다 생각해요. 예. 그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 김 교수님이 좋아하는 정치학 교과서에도 학생들에게 크게 강의를 하겠지만 예. 한국 현 시대는 안 어울려요. 도덕, 한국 정치가 도덕 봅니까 국민들이?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덕 안 봐요. 예. 그리고 앞서 홍준표 후보가 저기 이런저런 지금 비리와 관련돼 있다. 뭐 명태균 관련됐다.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넣으면 안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수십 배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는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예. 중요한 건 여론이거든요. 예. 홍준표가 그렇게 이러면 나쁜 사람이라 칩시다. 국민이 좋아하면은 가는 거예요. 현실적 법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보수의 품격을 얘기할 때 예. 좀 품격도 좀 있으면 좋겠다. 뭐 험한 얘기, 기자들을 보고 막말하는 얘기 그냥 이런 얘기는 그러나 보수는 그런 면에 열광해요. 오유 역시 살아남네, 멋있네, 환호하네. 시원하네. 그쪽끼리 간다고요. 코카콜라. 그러니까 그쪽의 정서를 보면은 민주당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번 1차 경선에서 한동훈 외모 지적은 보수고 진보고 할 거 없이 예. 다 홍준표 후보를 비난하고 홍준표 후보의 완패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정말 유치함의 사등에 올라왔잖아요. 유치함의 끝을 떨어졌으면 동의할 텐데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그거야 이제 조직표가 좀 있고 또 예. 현역 의원들이 좀 붙어 있고 한 것의 표지. 저는 일반 그 국민들의 그 무당층의 지지율은 예. 상당히 낮았을 것이다. 예. 저는 무당층은 확실히 1, 2위는 한동훈 안철수였을 것이다. 그거는 조만간 이제 2차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 그렇죠. 뭐 2등 안에 결과를 들어오는 알아보면은 사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평론가님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1등이 돼서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이제 단일화 문제가 발생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반적인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교수님은 그러면은 네. 한동훈 후보가 1등이 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또 이렇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훨씬 지금 높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완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 지금의 이 경선에서 한 명이 이제 1등이 후보가 될 텐데 그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지금 충분합니까? 지금 무소속과 국민의힘의 1등 후보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모든 걸 다 양보하고 한덕수 대행에게 맞춰준다? 그럼 국민의힘 지금까지 집권 여당 예. 거대 이 양 당 중에 하나였던 예.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지금 뭐 40-50% 나오니까 지금 그래봐야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본인이 본격적으로 등판을 선언하는 순간 예. 그때부터 후보 검증이 이루어지면 저는 훨씬 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고건
그 전 후보로 예. 언급됐던 그런 분들도 지지율 1등이었어요. 그게 완전 못했거든요. 예. 저는 이 정치인이 되는 순간 한덕수의 지지율은 더 빠질 것이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예측대로라면은 한동훈 후보로 지금 갈 이 수밖에 없다는 예선전을 얘기네요.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대선 이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그러면 뭐 대충 아무나 해서 후보 내볼 수는 없잖아요. 다 경선에서 해야죠. 사실 지금 본선에서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한 명의 후보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그거는 경쟁에서 모르죠. 1등한 후보가 11명 중에 예. 1등한 후보가 한덕수에게 그냥 자리를 내준다? 이게 네. 국민의힘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한덕수 대행의 그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다. 저는 홍준표 예. 후보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저는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홍준표 후보에게는? 사실 마지막이죠 이제. 네. 시장도 예. 내려놨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이제 이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이 원하고 지지자들이 원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아마 한동훈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예. 한동훈은 그게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한동훈은 미래가 있잖아요. 예. 미래가 있죠, 그죠? 싸우면서 내공을 축적하는 어떤 이 미래가 있는데 홍준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일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하면 어떻게 될까? 예.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단일화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직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단 말입니다. 예.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띄우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띄우는데 한덕수는 지금 총리 대행이기 때문에 뜨는 거지. 그거 직을 그만 던지고 대행한테 넘기고 출마한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까요? 또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는 치열하게 내부 경선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거의 초대돼가지고 나와서 대통령 지금 여당의 여권의 대통령 후보를 만든다고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은 더 좋아져요. 이래저래 이재명 후보는 복덩이라고요. 이래저래. 예.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은 한덕수한테 별로 저는 희망이 없다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인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좀 간단하게 하나씩 좀 의견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상고심을요 전화비치로 지금 바로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속 재판해가지고 대선 전에 지금 대법원 뭐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겠다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고 또 중대한 예.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와 같이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 예. 대법원도 판결을 해주리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대선 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예. 대선 이후에 좀 안정된 정국을 가져가는 데 필요하겠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예.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상고인 이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파기환송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그냥 무죄로 확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파기환송 되더라도 다시 이제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대선을 넘어서 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대선의 유력 주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걸 나중에라도 이 예.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이 혼란을 빨리 대법원도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걸 대법원도 봤잖아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봤을 때도 더 이상 이렇게 법치까지 흔들리는 국가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이렇게 빨리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사안이 중대해서 네, 전원 저는 오히려 합의체할 그래서 때 해부한 거고 긍정적으로 헌재의 결과처럼 국민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바로 결론을 선고를 내기 위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평론가님 한 1분 정도 시간 정도 있는데요. 네. 평론가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이 이제 633 원칙을 강조했었죠.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그리고 또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 원칙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하고 본의 아니게 지금 이게 맞물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대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선고하면은 예. 거의 항소심을 확정하는 거죠. 예. 무죄로 끝날 것 같고 예. 설사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대세는 큰 지장 없다.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와중에 법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권위어린 결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어떤 선고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에는 큰 지장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홍준표, 한동훈 여기서 아주 맞불이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문제에서는 의견이 같으시네요. 가끔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